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롭몽입니다. 현재 한국 시간 새벽 1시 정도입니다.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 동안 많이 올랐으니 눌림을 준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현재 말아 올리기는 했지만 하락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맵을 좀 살펴보면 유일하게 초록한 모습을 보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섹터죠. 에너지 섹터의 상승 이유는 현재 국제 유가가 급락을 보이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원유 감산 카드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무려 하루에 200만 배럴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루 세계 원유 공급량의 2% 수준이며 코로나 사태 초기 2020년 5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유가는 반등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 증시에는 악재인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면 연준이 더 길게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게 어제의 상승을 반납하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 어제의 상승의 이유는 연준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인데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완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연준의 완화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어제 상승의 이유를 그대로 반납하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데일리 연은 총재가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하듯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혔고 내년 2023년 말쯤이 되어서야 인플레이션은 2에서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3년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죠. 그러면 어제 상승의 이유가 하루 만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어제 채용 공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를 보이면서 역시 경기 침체로 시장을 연결시켰고 경기 침체를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로 연결시켰는데 오늘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었는데 20만 8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며 어제 노동시장이 드디어 무너지나? 라고 기대감을 가졌던 것을 단 하루 만에 그대로 꺾어버린 것이죠. 올해 2022년은 미친 변동성을 가진 약세장입니다. 현재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지속 중이며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구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미친 변동성이 가진 약세장에서 오늘 조금씩 말아올리고 있는데 상승으로 마감하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S&P 500은 9월 30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S&P 500이 마이너스 25%를 찍었을 때를 살펴보면 1년 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고 딱 3년만 버텼다면 지금보다 무조건 상승해 있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25%를 찍은 후 5년만 버텨도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10년을 버텼다면 내 자산이 꽤나 상승이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강세장에 비하면 약세장은 귀여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식시장의 역사는 약한 하락과 강한 상승을 반복하며 결국 우상향하는 구조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약한 하락과 강한 상승을 반복하며 주식시장은 아니 좋은 자산은 결국 우상향이었다는 겁니다. 이 우상향하는 S&P 500을 보유해도 대다수는 자산을 잃고 극소수만이 부를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극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극소수의 부자들처럼 행동해야 하죠. 그 극소수의 부자들은 자산이 오르나 내리나 그냥 보유했던 사람들로 최소 10년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10년은 그들에게 최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년 2배가 되길 바라며 5년 뒤엔 5배 수익을 바라는 말도 안 되는 헛된 희망을 꿈꾸죠.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 배우면 딱 5년 뒤를 바라보면 내 계좌가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2027년까지 웅덩이에서 줍줍하며 버텨봐야 합니다. 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10년 이상을 말할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0년 장기 투자를 강조했고 워렌 버핏 역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라는 명언을 남기며 10년 이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 역시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은 우상향 종목을 고른 뒤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며 웅주파는 투자를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것이고 우리가 몇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게 이끌어줄 겁니다. 당장 내년에 자산가가 될 순 없습니다.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실천해야죠. 결국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였던 리먼 브라더스를 전고점에서 몰빵 매수해도 결국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다면 높은 수익을 보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영상, 책, 공부를 통해 스스로 이 종목, 이 방법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그리고 정말 10년 동안 쓰지 않을 돈으로 투자한 투자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투자자는 실제로 1000명 중 단 1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딱 5년 뒤 2027년에, 딱 10년 뒤 2032년에 지금 자산보다 훨씬 상승이 있을 겁니다. 전 더 오래 보유하고 더 오래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리의 효과를 제가 누릴 수 있는 최대로 누려볼 겁니다. 그게 결국 부자가 되는 가장 느리지만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작년에 우리가 오절 구간을 즐겼던 것처럼 올해는 웅줍 구간을 즐기며 평단가를 낮추고 다음 오절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고통을 견디는 자만이 결국 자산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